그럼 책, 어디야, 60페이지. 제어문 보겠습니다. 자, 제어문은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문, 선택문, 반복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쓰시게 된다면은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주요하게 쓰실 거고, 조건문은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지 되는 거고, 꼭 몰라도 되기는 해요. 그냥 대충대충 할 거면은. 근데 좀 깊이 있게 하겠다 그러시면은 조건문은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셔야지 되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세무사 하나 열게요. 저장하시고 60페이지요. 네, 60. 자, 컨디셔널 HTML 이라고 쓰겠습니다. 저 우리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 한번 써봤어요. 저 언제 써봤냐면요. 미디어 쿼리 할 때. 그래서 여기 조건문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요. 60페이지에 있는 설명이에요. 조건에 따라 특정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한번 써봤죠. 화면의 크기가 1080 이하라고 하는 조건이 맞는다면 어느 특정한 링크를 실행시키도록 해봤잖아요. 그걸 우리가 미디어 쿼리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썼던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거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고, 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61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조건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f h1 쓰시고, 자, 조건문. 그래서 조건문은 크게 우리가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fst 넣고, 자식 레전드. 자, 그래서 책에서는 먼저 if문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if문. 자, 그래서 if문은 조건식을 만족할 경우에만 코드를 실행한다. 그래서 다음은 if문의 기본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if문의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h3태그 하나만 써주시고요. 자, if 쓰시면은 if는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뒤에 가로가 하나가 들어가고 또 그 뒤에 중가로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우리 어저께 자, 함수할 때도 이 중가로는 여기에는 우리가 실행문이라고 그랬었죠. 실행문. 그래서 if는 이 실행문을 실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은요. 실행문의 실행 여부를 결정을 하는 자, 제어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할지 말지는요, BR
줄 하나 바꿔주시고, 자, if 뒤에 있는 작은 가로 있죠. 자, 작은 가로를 얘를 조건식이라고 하거나 조건문이라고 할 건데,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가로에 있는 실행문의 실행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자, 조건식의 결과가 true면 자, 실행문은 실행을 할 거예요. 반대로 자, 조건식의 최종 결과가 false면 실행문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패스합니다. 그냥 지나칠 거예요. 자, 그래서 if 뒤에 있는 이 가로에 있는 거, 여기가 조건식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가장 우리가 공부할 때 까다로운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 조건식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실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기능이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할 건데, 얘를 실행 여부를 결정을 하시려면 이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조건식의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나오니까 조건식에 들어가는 연산식은 뭘 써야지 저 결과 true and false로 값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비교 연산자 배웠죠? 그래서 이 조건식은요, 비교 연산으로 이루어진 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식에 대한 결과가 true이거나 false일 때 저 값이 실행할지 말지를 정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거에 대한 예제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스크립트 하나 연결을 하겠습니다. 어? 이거 잘못 썼네. 43-2가 아니고 42-3이겠죠? 인가요? 42-2죠? 자, 그러면 스크립트 연결하도록 하시죠. 스크립트 src
42-2점 스크립트.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if 넣고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고 실행문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앞에는 조건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거고 뒤에는 실행문인데 흔히 실행하기 위한 코드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건식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가 나올 거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가로를 바꿔서 쓰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true라고 한다면 콘솔에다가 메시지를 띄우겠죠. 간략하게. 그래서 조건식의 결과가 true입니다. 네. 네네. 자, 어쨌거나 여기 조건식에 결과가 true가 나왔으니까는 콘솔 로그에는 조건식의 결과가 true입니다라고 해서 나오겠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 또 조건식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변수 A랑 B를 만들어서 A랑 B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A에다가 뭔가 특정 값을 대입해야지 될 거고 B에다가도 뭔가 값을 대입을 하셔야지 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A에다가는 숫자 100을 넣고 B에다가는 숫자 50을 넣는다고 한다면 50은 다시 A 100은 B에 들어있는 50보다 큽니다. 결과가 참이죠. 그러니까 N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A에다가 10을 넣으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쟤는 실행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이게 조건식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만 보았을 땐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조건식의 결과가 뭐가 됐던 true면 실행할 거고 false면 실행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게 true가 나오도록만 또는 false가 나오도록만 비교 연산자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숫자를 랜덤하게 정할 거예요. 뭐 100이 됐던 50이 됐던 1000이 되었던 그래서 그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자, 자바스크립트가 그 숫자를 읽어서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홀짝 판별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세문서 하나 또 다시 만들게요. 자, 세문서 만드시고 저장하실 거고요. 여기다가 자, day 42-3 넣고 자, 홀짝은 우리가 ODD 2분이라고 하죠. EVN .html 해서 자, ODD 2분에서 홀짝이라고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는 무언가를 입력할 수가 있는 창은 프롬프트라고 해서 알림창처럼 띄우는 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또 값이라고 하는 거를 어딘가에 쓸 수가 있는 것도 있죠. 자, 태그 중에서 값을 쓸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풋이 있죠? 인풋.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을 하나 써가지고요. 여기에다 값을 입력을 할 거예요. 무언가. 자, 그럼 값을 입력하고 홀인지 짝인지 판독을 하려면은 우리가 버튼을 하나 눌러가지고 걔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는 자, 수를 넣고 아래에다가는 값을 다시 위에다가는 값을 넣고 이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할 거니까는 여기다가는 홀 슬래시 짝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지 되잖아요. 자, 그래서 div에다가 결과라고 해서 여기다 값을 출력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 모양 우리가 대충이라도 만들어야지 되니까 예를요 콘텐트 안에 섹션 만들고 섹션 안에다가 인풋이랑 얘네들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다가는 CSS로 연결을 하셔겠죠? 링크 3개 넣어서 CSS 리셋 CSS 커먼 CSS 자, 처음 만들어 보네요. 데이 42-3 스타일. 자, 대략적으로 만든다면 div 클래스 콘텐트에 섹션에
인풋과 버튼과 그리고 이거 뭐 DIV로 선택해도 괜찮겠죠? DIV로만 선택을 그냥 합시다. 그럼 저 클래스 안 써도 되는 거였네요. 자, 아마 섹션 너무 클 거예요. 그래서 너비를 720으로 줄이고, 마진탑 들어있죠? 이 마진탑 0으로만 제거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은요, 너비 100%에, 이건 그냥 한꺼번에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션에 자식들, 모든 자식들에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인풋과 버튼과 디앱을 세 개 다 선택을 한 거니까 얘는 너비 100% 높이는 80 픽셀로 줄 거고요. 자, 글자들은 다 가운데로 정리시킬게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시고, 글씨 너무 작을 거니까요. 폰트 웨이트는 볼드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36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인풋 위로, 자, 다시 버튼 위로 마진탑을 40 픽셀만 주시고, div 위로도 마진탑을 40 주시는데, 얘는 칸이 안 보니까는 보더 주시고, 그리고 배경 색깔 무언가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모양이라 만들어지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숫자를 입력하고 홀짝 누르면은 요게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다 하는 거거든요. div 칸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div에다가 이미 한번 메시지를 써보죠. 자, 숫자를 입력하고 홀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얘는 라인 하이트가 필요하겠네요. 라인 하이트 80 픽셀. 자, 좀 div 글씨 너무 커가지고 좀 줄일게요. 그래서 여기 글씨 크기는 폰트 사이즈 24로. 네, 적당하게 잘 나왔어요, 이제 저는. 자, 그리고 인풋에다가도 여기다가 플레이스홀더 써서 숫자 입력이라고 써놓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무언가를 입력을 하고 홀짝 버튼을 누르면 여기다가 메시지가 짠 하고 나타나는 형태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거죠. 자, 되셨죠? 그러면 이제 자, 스크립트 연결해 가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연결할 건데, 자, 순서에 따라서 그냥 링크 아래에다가 스크립트 연결해 주시면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 문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자, 인풋이라고 하는 창에다가 숫자를 입력을 할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홀짝 버튼을 클릭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행되는 기능은 어떤 것이 실행이 될 거냐면요. 입력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을 하는, 판독을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판독된 결과를 어디에? 자, div에 출력을 시켜야 되겠죠. 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요 정도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기능을 여기다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은 인풋에 내가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어디 갔어? 자, 여기다가 40이라고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바스크립트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독을 하려면은 이 숫자를 자바스크립트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HTML에서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한 내가 여기에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면은 이 숫자는 먼저 어디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태그에 보시면은 여기에
value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값을 쓰시면은 여기에 40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 value에 들어있는 값을 자바스크립트가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먼저 첫 번째로 하셔야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갖고 오자마자 판독을 하는 게 아니라 판독하는 기능이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숫자를 자바스크립트는 입력하자마자 저장을 시켜야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지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여기다가 변수 하나 쓸 거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를 n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얘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쓸 거니까는 여기선 숫자가 0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숫자로 넣을 거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n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는 얘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얘를, value를. 어떻게 대입을 해야지 될까요?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건요, 브라우저를 다룰 수가 있는, 봄을 다룰 수가 있는 언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브라우저 안에는 뷰포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뷰포트 안에는 HTML이라는 문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HTML 문서 안에 우리가 찾는다면은 이쪽이 value라고 하는 건요, 문서 구조, 객체로 따졌을 때 HTML 문서 안에 인풋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어디 접근을 할 때 점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어저께 했던 거 잠깐 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보시면은 함수형에서 여기에는 안 써놓았구나. 자, 객체. 여기에서 이렇게 obj 변수에서 점 찍으면은 자, 여기 애가 갖고 있는 속성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점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점은 클래스의 의미가 아니고 접근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도큐먼트라고 일단 먼저 쓰면요. 자, 얘는 키워드예요. 따옴표가 없죠.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 도큐먼트가 뭘 뜻하냐? 이 HTML 문서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미리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장 객체라고 해요. 자바스크립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형태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큐먼트는 하나의 따옴표가 없이 쓰는 키워드고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만든 거기 때문에 쟤를 내장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input이라고 하는 태그는 도큐먼트 안에 있죠. 그쵸? 그래서 도큐먼트 안에서 input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저장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령을 쓸 건데요. 도큐먼트 점 쓰시면은 접근을 하다죠. 근데 바로 문서 구조로는 접근을 못해요. 명령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get 무슨 뜻이에요? 가져오다, 가지다, 취하다. 그리고 뒤에 element라고 쓰면은 얘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 요소라고 하는 뜻이죠. 요소. 요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네 태그들. 그렇죠? 그러면은 문서에서 요소를 가져오다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영어를 잘 하시면 이건 좀 더 쉽거든요. 이거를 이 자바스크립트 만든 사람이 한글을 아는 사람이고 한글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이건 정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해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서에서 요소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CSS에서 얘네들 선택하는 방법들 있죠. 자, 태그 이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ID, 클래스, 그쵸? 자, 그런데 얘네들을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ID 개념으로 쟤네들을 선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를 쓰지 말자라고 한 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쓰도록 내비두자는 것인가, 즉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서 쓰도록 내비두자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에다가 쓸 거고, 기능을 달기 위해서는 아이디에다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이디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아이디 쓰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자, 그냥 숫자니까는 넘이라고 쓸게요. 넘. 자, 그러면은 문서에서 요소를 가지고 올 건데 뭘로 되어 있는 by id로 되어 있는 요소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하나의 명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꼭 대문자야지. 대문자로 쓴 건 꼭 대문자로 쓰셔야지 됩니다. 예, 정확하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써져 있는 도큐먼트도 대문자 도큐먼트 있어요. 이거랑 아까 소문자로 쓴 도큐먼트랑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대문자 F로 써져 있는 펑션과 소문자 F로 써져 있는 펑션 또한 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지고 올 아이디 이름이 뭐예요? 넘이죠. 그럼 여기다가 넘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를 이 문서에서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넘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가 요거죠. 넘버. 그러면 이 인풋 태그 자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죠? 요소 태그 말고 또 하나? 객체. 그쵸? 객체는 뭐의 집합이다? 속성의 집합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또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스타일도 우리가 또 하나의 속성이고, 그러니까 즉 이 안에는요, 이런 id, 타입, 플레이스홀더, 밸류라고 하는 속성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모아서 이름을 그냥 얘를 인풋으로 부르자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태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특성들이 무엇으로 집합이 되어 있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더. 자, 그러면은 여기 넘에 들어있는 이 특성들이 뭔지 우리가 구분하셔야지 되는데 여기서 특성 또는 속성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써져 있어요? 네 개죠. ID 특성, 타입 특성, 플레이스홀더 특성, 그리고 밸류 특성. 네 개. 자, 그러면은 나는 이 특성 중에서 특정 특성에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뒤에다가 점 쓰고 value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value라고 하는 특성에 있는 이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대입을 시키겠다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문서에 있는 id num에 대한 것을. 자, 근데 이렇게 무언가를 문서 요소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개념적으로도 설명할 때도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jQuery는 굉장히 쉬워요. 예. 정말 이 아이디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만 불러주면 끝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불러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자, 입력을 한 거를 가지고 왔고 홀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독을 할 거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능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야. 또 아래에다가 자, 펑션 소문자로
쓰고 여기다가 작은 가로와 중가로를 연달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펑션 뒤에 들어가는 작은 가로는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기 얘가 실행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얘가 적절하게 잘 실행이 되도록 재료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근데 딱히 재료가 없으면은 비워둔 채로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킬 건데 언제 실행을 시킨다고요? 홀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그러면은 홀짝 버튼 여기에 보이시죠? 아래. 여기다가 on 클릭 했을 때 저거를 실행시킬 건데요. 저 기능에 대한 이름이 없네요. 그쵸? 자, 이러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능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가 써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을 ODD EVEN이라고 써줄게요. ODD EVEN. 자, 그러면 나는 얘를 클릭했을 때 얘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실행시킬 기능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시면은 클릭이 버튼에 붙었을 때 얘를 실행시키겠다 하는 뜻인 거잖아요. 자, 이름을 여기다 써줘야죠. ODD EVEN 대문자 썼으면 대문자, 소문자 썼으면 소문자로 쓰셔야 되는데 자, 저렇게만 쓴다고 제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실제 재료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투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능이다, 함수로 만들어진 거다. 그럼 반드시 작은 가로가 여기에다 써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지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가 문서를 열고 여는 순간 얘도 같이 쭉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문서를 열자마자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숫자 입력하기 전에 얘는 무언가를 저장을 시킬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저장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얘를 이 2분 안에다가 버튼 눌렀을 때 얘를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래야지 우리가 숫자를 쓰고 버튼을 눌렀을 때 쓰여진 숫자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를 위에다 해야 될지 아래다 해야 될지 그거를 내가 계획하고 설계를 하는 그거를 우리는 로직이라고 해요. 로직. 그래서 로직 구조라고 하는 거를 잘 짜면은 정말 프로그램이 쉬워지는데 잘 짜는 데까지는 시간이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예, 한 달, 두 달 해서 예, 2년도 안 돼요? 아니야, 한 1, 2년이면은 충분히 로직 짜는 거는 쉽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로직이랑 정말 내가 많이 짜봐야지 로직 구조라고 짜는 게 익숙해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숫자가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요. 이제 먼저 한번 출력이라고 하는 거 시켜보면은 좋겠죠. 자, 우리가 출력을 어디에다가 시킨다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그래서 자, 얘를 출력을 시키려면은 이 div라고 하는 것도 자바스크립트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또 우리는 자, 변수를 하나 또 만들 건데 기왕에 변수 만든 거 그냥 위에다가 한꺼번에 쭉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구분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result라고 이러면 넣고요. 자, 딱히 뭔가 이거 문서 구조니까는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문서 구조에서 숫자를 또 넣었기 때문에 얘를 0이라고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div에서 우리가 글씨가 입력되는 공간을 컨텐츠 박스라고 하겠죠. 그것만 따로 뭐 넣겠다 하는 표시를 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리졸트에 들어가는 건 정말 문서 구조 중에서 div 태그가 들어갈 거예요. 달러 사인을 씁니다. 달러 사인. 그래서 자, 이거는 달러 사인을 보고 아, 얘는 문서 구조가 객체가 들어있는 변수겠구나 하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저거 꼭 써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써야 돼요? 아니죠. 그냥 다음에 쓰는 사람한테 여기에는 태그가 들어갈 거예요.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협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실무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일이 진행이 되는지 여기서 자, 맛보기 시식으로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자, 달러 리조트에다가도 아까 그 문서에서 도큐먼트 점 get 봤더니 여기 클래스 네임도 있고 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에 쓰는 이름 네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임도 있고 태그 이름도 있고 그리고 태그 이름들도 있는데 요걸로는 선택을 안 하나요? 예,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자, 얘네들도 프로그래머들도요, 일종의 약속이에요. 나는 이거 아이디만 쓸게. 요거는 그냥 너희들이 써. 음. 그 대신 여기에서 스타일 만들 때 아이디는 건들지 말아줘. 그래서 아이디만 쓸 겁니다. 그러면은 div에도 우리는 아이디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로 우리가 리졸트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거 그냥 아이디로 바꿔버리죠. 아이디. 어차피 지금 현재 리졸트에다가 우리가 뭐 스타일 써놓은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는 짱 찍고 리졸트 해서 넣으시면은 여기 달러 사인 리졸트에는 문서 구조 객체 리졸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값을 쓰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리졸트라고 얘를 사용을 하면은 얘는 지금 문서 구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쓰세요. write 라고 쓰면요. 자, 진짜로 여기 id 리졸트에 컨텐츠 박스에다가 무언가를 쓰게 됩니다. 또는 자, 여기다가 태그를 포함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inner HTML 넣으시면은 정말로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를 포함을 시키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문자를 쓸 거니까는 자, 태그 형태가 아닌 형태로 문자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를 여기에다가 하이라고 쓰면은 이 하이라고 하는 값이 한번 볼까요? 저장해서 이거를 열고 여기다가 뭐 숫자 뭐 100을 쓰던 1000을 쓰던 홀짝 누르면은 여기에는 하이가 표기가 되도록 돼 있죠. 예. 그런데 하이 대신 나는 쓴 값 숫자 1000 입력한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변수로 저장해 놨으니까는 변수 이름을 여기다 일단 n이라고 쓰면은 n이 숫자를
1000 넣고 홀짝 누르면 1000이 그대로 여기 나온다는 거야.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뭐 9999를 넣었다 누르면은 여기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입력한 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것만 판독하는 것만 만들어서 쓰면은 판독하는 기계 만들겠네요.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